안녕하세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수업 주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발표 자료 만들기입니다. 먼저 수업의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은 미리 캔버스를 통해 자료를 제작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을 배워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유의점을 체득하여 디지털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수업은 에듀테크 유형 중 창작 도구인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창작 및 혁신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안내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디자인 플랫폼을 이해하고 미리 캔버스를 살펴보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미리 캔버스 사용 방법을 배워봅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한 후 마지막으로는 자료 제작 시 가져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보며 마무리합니다. 그럼 디자인 플랫폼을 이해하고 미리 캔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자료를 만들 때 불편한 점은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고 도구가 제한되어 있고 인쇄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자료를 제작할 때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조작이 복잡하거나 기능이 복잡하여 다루기 어렵거나 자료를 찾고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작하기 쉽고 저장 및 공유가 간편한 디자인 플랫폼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플랫폼이란 디자인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도구를 뜻합니다. 사용자가 시각적인 요소를 만들고 수정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리 캔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프레젠테이션, 카드 뉴스, 포스터 등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저작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템플릿이 있으며 계정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제작물을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링크 전송이나 공유 드라이브 등을 활용하여 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캔버스 사용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글 학생용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여기 아래에 구글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홈 화면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아이콘이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는 내 디자인이 저장이 되는 공간입니다. 저장을 해놨던 디자인을 불러와서 추가로 편집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의 작업 공간에 보시면 내 디자인을 저장할 수 있는 드라이브와 공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각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디자인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란 다른 사용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아까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작업 공간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 사람들 탭에 들어와 주세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사람들 탭 들어오시고 오른쪽에서 멤버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멤버를 초대해야지 이 공유 드라이브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초대를 눌러주세요.
멤버 초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메일로 초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 이메일에 연속해서 학생들의 이메일을 쭉 적어주시고 학생들의 권한을 설정을 해줍니다. 관리자는 모든 권한과 함께 팀 멤버도 관리할 수 있고 공유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원 정도로 역할을 부여도 충분히 공유 드라이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눌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멤버들이 초대를 받았으면 자신의 메일함에서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지메일에 들어가셔서 미리 캔버스 이메일을 눌러서 워크스페이스에 초대되었어요. 초대 수락하기를 눌러줍니다. 초대를 수락하고 다시 들어오면 학생들의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공유 드라이브에 이렇게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입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유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유한 사람의 워크스페이스에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추가를 해볼 텐데요. 내 드라이브 들어오셔서 내 드라이브 오른쪽에 여기 폴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폴더 이름을 적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혹은 과목별로 활동별로 파일을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새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내 드라이브나 아니면 공유 드라이브에 올릴 거면 공유 드라이브에서 점점점 눌러서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발표 수업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하는 파일 형식을 클릭하면 그 크기에 맞는 빈 슬라이드가 뜨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빈 슬라이드만 주어지면 학생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템플릿을 검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 예시인 템플릿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봄, 가을, 심플, 깔끔 등의 주제를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이때 슬라이드 하나만 클릭하게 되면 그 하나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해주셔야 내가 살펴본 템플릿의 모든 슬라이드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조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텍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 아래 텍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왼쪽 탭에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텍스트 추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 상자는 2번 클릭하면 글을 수정할 수 있고 한 번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 끌어서 이동하거나 2번 클릭해서 수정하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 상자를 한 번 누르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탭이 왼쪽에 뜨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글씨체 폰트이고요. 그 아래는 글씨 크기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글씨의 굵기, 기울임 밑줄 등 한글 파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글자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글자 정렬이나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고 글자 조정도 자간행간, 장평 손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 색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나와 있습니다. 글상자를 한 번 눌러서 모서리 아무 곳이나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글씨의 크기 자체가 변경이 되고요. 지금 있는 이 글씨의 스타일을 그대로 갖다 옮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글상자를 한 번 눌러서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스타일 복사를 누른 다음 이대로 바꾸고 싶은 이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은 곳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의 크기, 폰트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파일 삽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진 그리고 업로드 요소 탭이 있는데요.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탭을 눌러주시면 사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여 삽입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요소 버튼을 누르시면 일러스트나 도형, 선, 아이콘, 다양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동영상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 버튼으로 넘어가시면 동영상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이동해서 유튜브 URL을 입력해서 바로 재생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동해서 원하시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공유 버튼으로 URL 복사하시고 URL만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내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미리 캔버스에 있는 모든 요소들, 동영상, 사진 다 한번 클릭해서 모서리를 줄였다 눌렸다 해주시면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디오 탭인데요. 여기서는 원하는 카테고리를 입력해줘서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고 그 아래 테마 버튼을 누르시면 이 템플릿 자체의 테마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 색깔을 누르면 테마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운로드 버튼을 알아볼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일 형식을 어떤 걸로 할지 골라주십니다. 전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라 해서 PPT로 파일 형식을 만들고 PPT 옵션은 저장 옵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편집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서만 슬라이드를 저장을 할 건지 골라주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유 버튼입니다. 슬라이드 쇼 왼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공유 버튼을 활용할 때는 디자인 문서를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서 공개로 해주시고 생성되는 URL을 복사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생이 만든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패들렛 같은 곳에 제출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옵션은 아래 상세 옵션을 보시면 좋아요 허용할 것인지 슬라이드쇼 보기 할 것인지 등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한 곳을 정합니다. 국내든 해외 어디든 좋습니다. 여행지를 정했다면 그 여행지에 어떤 내용을 소개할지 정하고 추가할 부분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던가 어떤 체험활동 아니면 어떤 유명 랜드마크가 있는지 등을 소개할지 정하고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에서 원하는 템플릿 고르고 소개할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에 맞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적절한 자료를 삽입하여 편집합니다. 다 작성이 되었다면 완성한 파일은 공유 드라이브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일의 공유 링크를 생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거는 학급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리 캔버스의 활용 사례인데요. 아이들이 적절한 그림을 선택해서 시화를 그리고 본인이 쓴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고 학생 자치회 때 활동 자료를 만들거나 학급 경영 자료 등 아니면 수학여행 워크북 만드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 제작 시 가져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권 준수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자료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편향적인 자료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편향적인 자료는 편견을 강화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편향적인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공정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8번째 시간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발표 자료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